네, 반갑습니다.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최강야구 보면 김성근 감독이 이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프로다. 왜냐하면 돈을 받고 야구를 하고 있지 않냐. 이 양반이 42년생이에요. 자기가 암수술을 4번을 하셨대. 현장을 떠난 적이 없대요. 기저귀 차고 퐁골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게임을 포기하는 게임이 없었잖아요. 8대 0으로 져도 그걸 뒤집기 위한 노력을 계속 투입을 하고. 왜? 관중은 왜 왔어요? 게임을 포기하는 걸 보러 온 사람들은 아니다는 얘기지. 프로다 이거예요. 복숭아뼈가 부러져가지고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근데 한 양반이 왔는데 아주 말도 잘하시더라고.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자기가 스페어라는 거야, 스페어. 근데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셔서 전화니까 자기가 공기업에서 30년 운전을 했대요. 30년 직장생활 하다가 정년하고 나왔으니까 그 양반도 놀아야죠 생각했겠죠. 같이 정년한 동료가 3명인데 3명이서 이제 놀아야지 하면서 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산에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근데 한 달을 노니까 그것도 지겹더라 이거야. 그 셋이 이제 뭘 했냐면 술하고 친구를 한 거예요. 이 양반 말로 3년을 마셨다가 아니고 3년을 빨았대요. 3년을 빨다 보니까 한 친구는 하늘나라 소풍 갔고 한 친구는 병원에 와서 그 장기 투석하고 있고 자기는 집에서 놀던 놈이 없어지니까 정말 한가한 거죠. 나이 60세 서너 살에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뭐 하다 보면 가게 하나 못 차리지. 거기서 이제 고민을 했다는 건 뭘 내가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다시는 운전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거, 할 줄 아는 거, 할 수 있는 게 운전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택시 회사에 가서 스페어를 했는데 3개월이 그렇게 행복하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쉬었대요.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등산을 해요. 산악회를 쫓아가려면 토요일 날 5시 반쯤에 전철을 타요. 첫 전철이거든요. 첫 전철을 타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다 7, 80대야. 호기심이 있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좀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일하러 가죠. 왜? 생활비 벌러 가는 거지. 그게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실이에요. 7, 80대의 사람들이 7, 80%가 생활비를 벌어야 돼. 유퀴즈 온 더 블락에서 조영문 선생을 봤는데 41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84살이 있어요. 84살인데 조폐공사에서 근무하셨더라고. IMF 때 1년 먼저 퇴직을 하셨어요. 1억 원 받고. 나오셔가지고 사업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실어증과 기억 상실증이 걸려가지고 10년 정도 고생하셨더라고. 아주 이 양반이 노인들 그 퀵하는 거죠. 지하철 택배 모집을 해서 자기가 12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을 했대요. 아침에 종로 3가에 출근해가지고 하루에 3만 원도 벌고 5만 원도 벌고 했는데 코로나 때는 하루에 한두 건밖에 못 했다는 거예요. 13시간 대기하면서. 13시간 대기하고서 2, 3만 원 벌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그러니까 2, 3만 원이 엄청 큰 돈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걸 하면서 건강도 회복이 되고 12년째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취업을 해도 주된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60%. 근데 그게 고용 보장이 돼야 안 돼. 고용 불안이요. 정리해고되고 일용직, 노가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결국 생활비 때문에 창업으로 흘러가는 거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창업도 현찰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빚이라고. 90% 망해. 여기 앞에서 고깃집 하나 차려보세요. 얼마더라. 기본 5억이야 요새. 영세업이 아닙니다. 90% 망하게 되면 가정경제가 파탄나. 가정경제 파탄나면 가정불화가 와. 가정불화가 오면 부부 사이에 좋을 수가 없어. 별거하고 이혼하고 같이 살아도 늘 싸우고.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니까 집에서 야반노조 한다고. 서울역 노숙자의 50%가 그런 사람들이네. 그 7, 80대가 7, 80%가 일을 할 수밖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패러다임, 교육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되지도 않는 스펙 쌓기 그거 안 하는 게 좋아. 요새 지금 최고의 직업이 뭔지 알아요? 베스트 직업이 철물점이야. 10,000개가 넘어 지금. 진짜 좋은 대학 나와서 회사에서 15년 버티고 45세, 50세 나와서 흘러흘러 다니다가 창업을 한다. 하면 하는 것들이 뭐야? 다 그런 것들이라고. 학교 안 다녀도 되지.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가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이라고. 그런데 그 새로운 길을 가는데
알면서 가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죠. 근데 대다수는 모르면서 가게 돼 있어요. 빈곤으로 가는 거지. 가끔 텔레비 나오죠. 쪽방에서 고독사 하는 거. 점점 늘어간다고. 직장인은 언젠가는 이제 나오는데 준비를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못 합니다. 회사가 그렇게 만만치 않죠. 퇴직 준비하는 놈 가만 놔두겠어요. 도강양해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를 감추고 열심히 자기를 닦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할 줄 아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불러주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현역에서 20년을 버티겠다고 하는 게 그러면 그걸 버틸 수 있는 뭔가를 준비를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변신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기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김영석 교수가 20년생이니까 105세시라고. 그러니까 정년 이후에 근로생활을 정년 전까지보다 더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60쯤 되니까 철이 드는 것 같고 살아보니 60에서 75세까지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다. 근데 기본은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게 영업인데 세일즈맨은 기본이에요. 나를 불러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돼. 그 저보고 강의 중에 물어봅니다. 현역에서 그렇게 오래 계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밥을 잘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건강해야 된다. 호적에 있는 나이가 아니고 실제 자기의 건강 나이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투자를 해야 돼. 저는 등산하고 헬스를 해요. 변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시점에 되면 이제 삶의 터전을 이제 옮기려고 해요. 도시에서 사는 어르신들보다 시골에서 사는 어르신의 삶의 질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골에 가면 일단 일 걱정은 안 하잖아요. 노후 걱정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은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밀이 없고 중요한 건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의 정답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제가 던진 말은 여러분 이제 참고는 하시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어쨌거나 여기까지 살아온 거 자부심을 갖고 살 필요가 있어요. 그게 다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매주 400회가 재방이 된답니다. 그게. 근데 그 자연인들 중에 보면 집을 잘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 노가다 쪽에 전문가는 아닌데 어깨너머로 본 것을 실현한 거야. 저 속세에서는 자기 집이 없었는데 집다운 집을 자기들이 만드는 거야.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을 만드는 거죠. 어차피 살아가는 건데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 된다고 생각해야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베네치아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벽화에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진짜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여기다가 꿈을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